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체 공개 영상으로 복귀한 기념으로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선물 하나 드린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돌파 매매를 계속 시도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나서 요즘은 눌림 매매가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반복해서 써온 눌림 매매 기준 중 하나를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유료 강의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다뤘던 기법이고, 실제로 이 눌림 매매로 수익 내고 있다는 비율이 82%나 됐었던 기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낼 확률이 82%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눌림 매매보다는 돌파 매매나 다른 매매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매매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매매예요. 일단 눌림 매매 자체가 그래요. 장대양봉 당일 눌림이든 장대양봉 다음날 눌림이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저는 우선 관찰 대상에 올립니다. 이 기준은 제가 2년 넘게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정해 가며 활용해 온 방식이고요. 모든 매매가 그렇듯 항상 통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만 맞아주면 체감상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돌파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혹은 제가 좀 피곤해 가지고 오늘은 그냥 주식하지 말까 싶은 날에는 침대 위에서 핸드폰으로 MTS를 켜서 이 눌림 구간만 체크하고 짧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감이 좀 어느 정도 오시죠? 그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눌림 매매의 핵심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막상 들으면 별거 없네 싶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조건. 최근 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흡수했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흔히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대금은 그 종목에 실제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면 등락률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1조, 2조 터져봤자 등락률이 뭐 2, 3%, 3, 4%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즉, 그날 장대양봉이 출현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거래대금만 많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눌림매매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윙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조건,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대장주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선호합니다. 제가 이따가 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죠. 눌림 매매를 안 하더라도,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법마다 종목 선정 조건이 다르면 안 되고, 저는 기법마다, 그러니까 기법이 달라도 종목 선정 조건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양봉이 나오는 과정에서 10%, 15% 길목 구간에서부터 들어가서 끌고 가서 팔거나, 단타로 3%, 5% 먹고 팔거나, 돌파로 샀는데 안 가면 손절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눌림 매매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미 시장의 주도주인 걸 확인했고, 시장의 주도주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 장 마감하고 여러분이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복귀하면서 얘가 오늘 시장에 돈을 빨아 들어갔구나. 등락률은 몇 퍼센트 올라갔구나. 시장의 주도주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주도주에서
그 주도주가 눌리면 눌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주도주가 올라가면 어떡하냐? 올라가면 눌림 매매 못 하는 거죠. 올라가면 돌파 매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돌파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기법은 한 가지 기법만 알면 안 되고 모든 기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한 가지 기법만 할 줄 알면 시장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쉬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목 선정이 중요한 거지 돌파 매매를 하냐 눌림 매매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법은 진짜 듣다 보면은 괜찮은데? 나도 내일부터 해볼까? 이렇게 되는 기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조건에서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주도 섹터란 그날 시장에서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였고 여러 종목이 동반 상승한 섹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섹터 내 대장주일수록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장주를 선호한다는 거고 물론 대장주가 아니라 이등주를 눌림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주가 갭이 떠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등주는 내려왔다. 그랬을 때 대장주가 막 엄청 강하게 올라가. 그러다 VI에 딱 들어가. 1차 VI. 그럴 때 이제 이등주의 돈이 눌려있던 이등주의 돈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등주 눌림 매매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섹터, 그날의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만. 무조건 이 후발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1등주를 매매해야 되는데 1등주가 VI에 들어가거나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1등주를 매매 못할 때 그때 이제 2등주 후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 짚고 갈게요. 등락률 30%인데 거래대금 100억 터진 종목. 등락률 20%인데 거래대금 1조 터진 종목. 이 중에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이건 자금 규모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날의 주도 섹터 안에서 등락률 1등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따 후 다음날 갭까지 노리는 방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비중이 커질수록 얘기는 달라집니다. 억 단위 이상을 운용하는 트레이더라면 호가가 얇고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는 1등주보다는 대장이 치고 나갈 때 1등이 치고 나갈 때 후발로 따라붙는 거래대금 깡패 종목을 더 선호합니다. 호가창도 빵빵하고 이건 실전에서 해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 상위. 두 번째, 장대양봉 출현. 세 번째, 주도 섹터.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저는 눌림매매 후보로 봅니다. 후보로 본다는 거지 눌림매매를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다 눌림매매 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반드시 거릅니다. 악재 뉴스로 인한 급락. 악재 뉴스가 뜨고 급락하는데 그걸 눌림을 받는다?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눌림이 아니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매매가 아니라면 굳이 건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3분봉 기준 120 이동평균선을 활용합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이날 장대양봉 상한가를 갔었고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엄청 대단한 주식이죠. 처음으로 상한가 간 건 여기서 상한가 갔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음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다음날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다음날 갭이 뜨고
눌리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눌림 매매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빨아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눌림 매매만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손가락을 빤다. 매매를 안 한다. 그 사람들한테는 종목보다 타점이 먼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림 매매만 하면은 그러니까 눌림 매매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종목은 잘 눌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서. 매수 대기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눌린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목보다 타점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건 매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기법은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기법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기법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눌림 강의라는 데 있어서 오해가 안 생겨요. 자, 이제 저는 3분봉 기준으로 120선을 활용해서 눌림 매매를 한다고 했죠. 장대 양봉 이후에 처음으로 3분봉 120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눌림 매매의 경우에는 욕심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10번 매매에서 9번 잘해도 한 번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요, 눌림 매매는요, 절대로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 조급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중 베팅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사는 거니까.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샀다가 안 가면 바로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떨어질 때 사는 거는 떨어질 때 분할로 산다? 물론 평단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낮아지면서 주가는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처음에 마이너스 50만 원, 1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500만 원 돼 있고 나중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돼 있다니까요.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마이너스 100만 원일 때 자를 걸. 그래서 비중 베팅 절대 하지 마라. 사실 이 돌파 매매, 주도주 매매, 데이 트레이더는 게임으로 따지면 프로 게이머 같은 느낌이라면 눌림 매매는 그냥 게임을 좀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은행 이자보다 그리고 뭐 적금 이자보다 많이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라이트하게 몸을 좀 가볍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한 달에 10에서 20%씩은 벌게 됩니다. 아, 물론 제가 10에서 20% 벌게 된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었다는 거죠. 한 달에 10에서 20% 벌게 되면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달에 10에서 20% 벌려고 주식을 하나 하면서 다시 데이 트레이딩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에 잘만 해도 하루에 10%씩은 버니까. 그래서 눌림 매매는 기법보다 신법이 더 중요하다. 계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분봉상 3분봉상 200억 이상씩 터지고 이날 시장의 분위기상 우주항공이 시장을 장악했었죠. 이날 2월 3일인데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AI 기업 XAI 합병 소식의 강세. 그래서 우르르르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났었어요. 이날. 그쵸? 다음 날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3%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분할 매수하고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는 순간 손절합니다. 근데 10종목을 매매하면 9종목은 다 반등이 나오고 수익으로 빠져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10종목 중에 9종목이 수익이면 10종목 다 비중 베팅 한 다음에 그 한 종목만 잘 손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눌림 매매는 진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면 비중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눌림 매매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눌림 매매는요 그냥 라이트하게 예수금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만 들어가 보세요. 1,000만 원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 던져놔. 1,000만 원 던져놓고 1,000만 원 던져놓고 1,000만 원 던져놔요. 그러다가 딱 핸드폰을 봤는데 9시 30분 막 10시 핸드폰을 딱 봤는데 매수 체결돼 있어. 그리고 반등 나와 있어. 1,000만 원 체결돼 있고 막 30만 원 40만 원 플러스가 나 있어. 그런 식으로 눌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1억 다 들어가고 여기다가 1억 또 미수로 1억 또 넣고 여기로 미수 1억 또 넣고 그러면 물론 1억만 체결되고 반등 나오면 뭐 300, 400 먹겠지만 3, 4%면 예로 들어서 1억, 1억, 1억 다 들어갔는데 그냥 다 깨고 내려가. 그러면 여기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평단이 낮아지겠지만 비중은 올라가잖아요. 금액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수로 눌림을 받으면 손절이 안 나가요. 손절해야 되는 구간에서 예수금에 막 20%, 30% 손절해야 돼. 예수금 1억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총 막 3억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눌림 매매는 그냥 뭐 데이 트레이더처럼 뭐 한 달에 100%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한 예수금 3억, 5억 정도로 한 달에 뭐 2, 3천, 뭐 3, 4천 요 정도 수익만 나도 만족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매매가 개꿀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매매를 왜 안 하냐면 예수금이 작아.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금이 1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 2천, 2,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미수 써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크게 먹으려고 해. 근데 크게 먹으면 다행이야. 근데 크게 먹으려다가 크게 잃는 거예요. 근데 미수 써서 잃잖아요. 복구도 못 합니다. 복구하려다가 이제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뭐 100만 원 예수금으로 하는 분이 보실지 1,000만 원 예수금을 하는 분이 보실지 1억으로 하는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내가 1억 이상으로 한다. 혹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눌림 매매 한번 해보세요. 눌림 매매. 근데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돌파 매매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러면 눌림 매매 한번 해보세요. 신세계 신세계. 저도 현재는 데이 트레이딩은 뭐 그날의 뭐 등락률 상위, 뭐 섹터별로 그날의 등락률 상위, 막 거래대금 상위, 그날의 시장 분위기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긴 하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거른 다음에 하나 솔루션, 하나 시스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합니다. 딱 여기 봐도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2월 3일 날만 봐도 하나 시스템 2조 5천억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상한가.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1,400억. 얘는 엄청 빠르게 올라갔어. 상한가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삼표 시멘트 1,600억.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날은 우주항공이 대장이 맞지. 주도 섹터 대장주. 하나 시스템 2조 5천억. 미래에셋 벤처 투자 7,390억. 우주항공. 그 다음에 삼표 시멘트는 뭐 그 누구야?
정원호 테마주였는데 정치 테마주. 뭐 부동산 자산 그쪽 테마로 올라가고 전진건설 로봇은 재건주. 재건은 뭐 오후장인가? 대체거래소 시간인가? 그때 뒤늦게 올라가지고 뭐 거래된 건 요것밖에 안 터지고. 그래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드렸죠.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올라가면은 저는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요. 내려오면 눌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죠. 어떻게 돼요? 제가 마이너스 3%에 잡는다고 했죠. 제가 마이너스 3%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을 마이너스 3%로 설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VIP 일봉 조정 마이너스 3이 11만 7,079원이죠. 이랬을 때 저는 보통 어디서 사냐면 라운드 피겨 가격보다 한도가 위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냐? 11만 7,100원, 200원. 이때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냥. 눌림 매매는요, 그냥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눌림 매매는 매수를 걸어 놓는다. 장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매수를 걸어 놓고 체결이 되면 반등 나왔을 때 파는 거예요. 보통 어디서 파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매수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적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매도는 여기다 파세요. 이게 정답이 없어. 제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보통 전날에 종가의 가격을 찾습니다. 전날 종가가 여기죠. 상한가이자 종가. 보통 개파락해서 떨어지면 데이 트레이딩 혹은 종가 베팅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오히려 종가 베팅 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고민합니다. 그쵸? 떨어질 때 손절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한 사람들, 상따한 사람들은 올라갈 걸 생각하고 샀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가가 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가에다 던지던지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때 그냥 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3분에 300억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종가 베팅 한 사람들이 손절할 때 그 눌림하는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눌림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다가 많이 매도를 하냐면 전날에 종가나 종가 부근 여기에서 보통 매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날에 종가 부근이 저항대가 되고요. 전날에 종가를 뚫으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날에 종가를 뚫은 거예요. 그쵸? 전날에 종가를 뚫었으면 쭉쭉쭉 가거나 이때처럼 눌렸을 때 전날에 종가이자 뭐 이런 저항대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돼. 얘는 여기서 지지가 나와줬죠. 전날에 종가 위에서 지지가 나와줬죠.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다시 뭐예요? 돌파 트레이더들이 칠 때 같이 치는 겁니다. 이거 딱 봐도 언제 치냐면 보통 돌파 트레이더들은 라운드 피겨 칠 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라운드 피겨에 큰 물량이 많이 걸려 있어. 딱 봐도 이거 3,000원 라운드 피겨 칠 때 누가 쳤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쳤던 개인이 쳤던 3,000원 치고 여기 저항대가 하필이면 또 4,000원이네요. 4,000원 치고 하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000원 치고 6,000원 치고 7,000원 치고 8,000원 치고 하면서 올라가. 쭉쭉 올라가다가 7,000원 딱 깨고 이거는 뭐 돌파 강의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눌림 매매는 그래서 어디다 파냐? 전날의 종가 이 부근에서 많이 팔아요. 저항대니까. 그리고 시가가 갭이 떴을 때 어떻게 돼요? 전날의 종가가 지지가 됩니다. 또 신기하게. 그래서 전날의 종가가 지지가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보유자들이 전날의 종가 깰 때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전날의 종가가 저항대이자 지지 역할을 하죠. 밑에서 올라올 때는 돌파들이 전날의 종가를 뚫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매도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날의 종가 부근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주식을 제가 여기에 물렸어. 그러니까 종가 베팅에 샀는데 쭉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막 3% 4%까지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마이너스 막 800, 900 나 있는 거야. 한 3억 사가지고. 그 물려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다시 올라와. 그러면은 약 손실 보고 탈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종가 베팅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근데 눌림 매매도 안 했어. 계속 내려갈 것 같아서 눌림 매매를 안 했는데 마삼 구간에서 지켜주고 다시 올라와. 그랬을 때는 제가 전날의 종가이자 상한가 부분을 칠 때 저도 같이 치기도 합니다. 돌파 매매로. 그러니까 타점은 사실 여러분이 눌림 관점으로 이 주식을 보고 있느냐, 돌파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종가 베팅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점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가 사는 구간에서 여러분이 팔 수도 있고 누가 파는 구간에서 여러분이 살 수도 있거든요. 다만 종목은 같아야 한다. 같은 종목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돌파든 눌림이든 종가 베팅이든.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3번 봉상 120선 이탈하는 구간에서 마삼, 마륙, 마구. 마삼 저는 이 선을 설정해 놨거든요. 마륙, 마구. 눌림 매매 딱딱딱 1,000만 원씩 걸어 놓고 반등 나오면 뭐 3, 40. 3, 40이면 요즘 노가다 하루 일당 25만 원이라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노가다 안 가봐 가지고. 노가다 일당 25만 원이라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노가다 일당보다는 많이 벌잖아요. 여기다 1,000만 원 걸어 놨어도. 그쵸? 여기다 전날 종가 부근에다만 팔았어도.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또 응용을 하냐면 전날 종가 부근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홀딩합니다. 조금 더 끌고 가요. 보통 근데 그래도 전날 종가 뚫고 나서부터 이게 보면은 3% 요것도 거의 2.4, 2.2%, 2.8% 그쵸?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거든요. 탄력 구간, 관성 구간. 근데 얘는 좀 작죠. 상승률이. 그쵸? 1%밖에 안 되죠. 그럼 탄력이 확 2.8, 2.2, 1% 탄력이 줄어들었죠.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부터 보통은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부터. 그러면 저는 보통 매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팁을 드리면 저는 분동상 정캔들 저가를 훼손할 때 보통 매도해요. 들고 가다가 정캔들의 저가를 훼손할 때 어디서 훼손했죠? 저가를 올렸죠. 저가 올렸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탈했죠. 하필이면 또 5위평 이탈할 때랑 겹치네. 여기서 보통 저는 매도합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하나솔루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얘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그럼 다음날 매매 어떻게 될까요? 전날 종가이자 상한가 대비 마삼, 마륙, 마구에 걸어놓는 거예요. 손절은 어디다가? 마10 구간 깨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야. 다음날 어떻게 됐나 볼까요? 다음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라고 했죠? 3분 모상 120선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분할로 접근한다. 얘는 장대봉 이후에 3분 모상 120선 이탈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죠. 여기서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 첫 번째 파란색 선이 마삼, 여기가 마륙, 여기가 마구, 마구 밑에 마심 라인 있고, 마삼 깨고 마륙 깨고 마구까지 안 가고 반등 나왔죠. 제가 이때 어떻게 매매했었냐면, 제가 이때 이런 식으로 매매했습니다. 야, 마삼에서 산다더니 왜 이렇게 밑에 샀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왜 밑에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눌림에서 미리 받지 않고 눌리다가 윗골이 달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 그때 왜 샀을까요? 이거 밑으로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3분에 막 500억, 700억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으로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랑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떨어질 수 있겠다 해서 눌림에서 미리 안 걸고 그러니까 위로 살려고 하는 호가창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위로 살려고 하는 호가창의 흐름을 확인하고 차트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위로 살려고 하는 호가창이. 그래서 여기서 양봉일 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35,000원 라운드 피겨 밑에 950원에 팔고 일단 걸어놨어요. 35,000원 밑에 34,950원에 걸어놨어. 근데 팔렸고 35,000원 뚫으면 다시 들어가자. 35,000원 뚫을 때 샀어. 근데 안 가요. 안 가면 뭔가 이상하다고 팔아야 되는데 비중이 약하다 보니까 안 팔았습니다. 앞에서 수익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졸졸졸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깨지면 그냥 손절해 버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깨지면 마식 구간 깨러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 저가도 낮아지러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가 깰 때 그냥 손절하자. 그래서 이 눌릴 때마다 제가 조금씩 받았습니다. 손절할 생각으로. 어차피 손절해봤자 1점 몇 프로밖에 손절 안 해요. 여기서 받아봤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뭐 실적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슈팅을 합니다. 영업이익 뉴스가 뜨면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 절반 팔고 남은 물량은 여기서 다 팔았죠. 그리고 매매를 마감했습니다. 자, 3분 모상 120선 이탈했을 때 눌림목으로 걸어놓는다 했습니다. 근데 눌림목으로 이때 걸어놓지 않은 이유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앞에서 돈 들어온 만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보통은 이 돈 들어올 때는 빵빵 터지고 떨어질 때는 거래 대금이 좀 앞점 대비 좀 약하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무섭게 떨어지더라고, 호가창을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못 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자, 3분 모상 120선을 이탈했을 때가 요때죠. 처음으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탈했을 때가 어디예요? 여기. 이탈하고 반등 나오고.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 똑같아. 이때 똑같은 게, 만약에 여기 제가 만약에 여기 마삼 구간, 마삼에서 매수 걸어놨고 마륙에서 매수 걸어놨어. 둘 다 체결됐어. 근데 얘는 반등 나온 케이스지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보통은 마구도 한 번 더 매수합니다. 약간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저점 대비 한 3, 4% 반등 나올 때 탈출하려고. 마구까지 가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륙 터치하고 반등 나왔다. 근데 이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도 눌렸지 않냐? 여기서 샀냐?"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눌림이랑 두 번째 눌림. 가면 갈수록 이 타점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타점이 첫 번째가 가장 확률이 높고 두 번째가 그다음에 높아요. 세 번째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안 합니다. 그 자리도 높고요. 이때 눌림했을 때 가격보다, 이때 이 가격보다 이때 이 가격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싸리 눌림을 하기보다는 그날의 시장 상황에 맞게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대 항복 나온 다음 날 첫눌림 받는 거랑, 장대 항복 나오고 여기서 막 시세 막 거래되면 터지고 막 시세 주고 나서 또 시세까지 줬어. 그리고 눌림이다. 뭔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음 한번 종목들 싹 해 가지고 한번 스스로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한번 써 먹어 보세요. 저도 뭐 종목을 뭐 10개 20개 갖고 와서 다 하려면 뭐 2 시간 3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 36 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걸 들어 보시고 괜찮으면 뭐 데이 트레이딩 요거 못 하겠다 하면은 요것만 하셔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